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의 축술형의 작용력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축술형이 있고 축술미 3형이 있는데 제가 칠판에 간략하게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축술형이 있고 축술미 3형이 있지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이 축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자를 써서 서로 상형. 그 다음에 이 축술미는 삼형살이지요. 축술미 3형. 이것은 삼형살이다. 삼형살. 그래서 일단 사주원국에 축술, 진술축미가 있거나 이 중에서 바로 축이나 술이 있는 경우, 바로 2021년 신축년이 오게 되면 축술 상형이나 아니면 축술미 3형을 짜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기가 뻗치는 경우가 있죠. 살기. 자, 부정적인 살기가 뻗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살기가 강하게 뻗치고 어떤 사람은 살기가 약하게 뻗칠까요? 자,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예문사주 같은 경우에서 오행이 중화된 사주는 축술, 축술미 형이 되더라도 부작용, 살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오행 중에 한두 개가 없거나 그 다음에 육친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살기가 강하게 뻗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는 이제 축술형에 대한 공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축술미 삼형살의 작용력에 대해서는 강의를 해드렸고, 오늘은 축술상형 2개, 서로 상이죠. 축술미는 3개니까 삼형살이다. 자, 이 축술형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대체적으로 축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삼합과 방구, 이러한 세력 다툼 과정에서 생깁니다. 삼합이라든가 방국을 이룬 과정에서 서로서 세력 다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신축년이 돼서 사주원국과 이렇게 축술형이 되게 되면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아니면 친구, 이런 잘 아는 지인 관계에서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평소 쌓아두었던 감정이 폭발되기 때문에 이 축술형의 작용력은 파괴력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형보다 일반 자형, 해해자형이라든가 유유자형이라든가 오자형, 이런 것보다는 훨씬 부작용이 크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정확히 축술형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알고 대비하시면 이 살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돌아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의 제사라든가 이런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바로 축술형, 이 축술형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 같은 때 이제 가족들이 만나죠. 성묘도 만나고 아니면 명절 때 만나서 즐겁게 담소도 나누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과하게 마시고 난 후에 어떤 형제간의 재산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돈 거래라든가 이런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서로서 의견 충돌, 즉 말다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폭언이라든가
심지어는 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축술형의 한 단면입니다. 특히 이렇게 월지와 일지가 축술형을 짜고 있을 때는 부모, 형제, 부모, 자식 이런 그 친족 간에 아주 혈육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축술형이 원국에 있거나 아니면 운에서 대운세운에서 올 때는 주의할 점이 가족관계 이외에도 소송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이혼소송이라든가 형사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축술형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소송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과 연관되는 것. 그래서 본인이 원국에 이렇게 토가 많거나 축술형이나 축술미사명이나 축진파라든가 술미형이라든가 토가 사주에 두세 개 이상 있는 분은 내년 2021년에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럴 때는 아주 꼼꼼하게 너무 사건을 오래 끌지 말고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축술형이 될 때는 꼭 직장에서 상사라든가 동료와 관계 구설수가 생깁니다.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이게 이제 사건이 커지지요. 구설수가. 그리고 이제 축술형이 되면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송을 해도 진다라는 얘기죠. 축술형이 있는데 운에서 다시 오는.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은 분은 내년에 2021년 신축년에 아주 은인자중해야 됩니다. 너무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이상하게 교통사고라든가 축술형이요 다치는 사고라든가 이런 산재 사고라든가 그리고 특히 건강상 이렇게 토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가 사주에 두 개만 있어도 내년에 신축년이면 여지없이 축미충이나 축술미나 축술미 삼형을 짜기 때문에 위장, 소화기,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이런 쪽 계통에 문제가 발생되고 또 토가 너무 강하면 토국수하기 때문에 수에 대한 건강도 신장 방광, 자궁 비뇨기 여기까지도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이 충은 잘 압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충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형에 대해서는 작용력이 어떤가 물으면 10중 8구 형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충은 어떻습니까? 지장간에 충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에 여기는 여기끼리 충을 하는 거고 중기는 중기끼리 충을 하는 거고 본기는 본기끼리 충을 하는 게 충입니다. 그런데 형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이 형은 뭡니까? 지장간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신축년에 요게 여기죠. 이게 여기지요. 촉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의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드립니다. 형은 지장간에 신축년 지장간에 여기 중기 본기가 있습니다. 여기 중기 본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가 9일 머물지요. 한 달 동안에 30일 동안에 9일 중기가 3일 머물지요. 본기는 18일 머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여기가 지장간의 여기가 축 지장간의 여기 개수가 바로 사주에 술이 있게 되면 술중 정화를 중기라고 하죠. 술중 정화를 중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토를 본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화를 여기라고 하죠. 여기. 자, 축중 개수가 즉 여기가 개수가 술중 중기 정화를 충하는 것을 바로 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계충이죠. 정계충. 자,
축슬형이라고 하는 것은 축슬형이 발생되면은 정계충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축슬형의 해석은 이것은 토끼리의 형이고 축슬 및 토충은 항상 지장간끼리 충이고 지장간끼리 극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게 더 강합니까? 여기가 훨씬 강하지요. 진술충미는 초기가 중기보다 3배 더 강하다. 그러면 정계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9일 머무는 이 개수가 3일 머무는 술중 정화하고 정계충을 하면 어떤 게 약합니까? 정화. 이것에 문제가 생기지. 정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국화로. 그런데 사주 원국에 화가 강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사오미월이라든가 아니면 사주 원국에 사오미월이 아니더라도 화 기운이 두세 개 있는 분들 이런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화가 있긴 있는데 축월 정화지. 그러면 해자 축월의 정화 같은 경우는 좀 정화가 약하지요. 물론 이제 정화가 술중 정화라든가 인중 병화의 뿌리는 내리고 있지만 통근은 하고 있지만 해자 축월생의 정화는 빛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약하지요. 약한 편이다. 이러면 여기에 술중 정화, 이 정화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살기가 뻗친다. 그러면 이 사주를 남자 사주라고 가정을 합시다. 남자 사주의 정화, 정관이지요. 그러면 자식도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명예도 되지요. 직장도 되고. 그러면 이 정계충을 한다는 것은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자식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명예에 훼손을 당하는 이런 거. 반대로 이걸 여자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여자분이면 이 정관이 뭡니까? 배우자지요. 배우자의 문제라든가 역시 직장의 어떤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으로 보겠습니다. 정계충을 하면 지장간의 정계충을 하게 되면 정화가 꺼지지요. 이 불이 꺼지면 정화, 즉 이 화에 대한 건강이 뭡니까? 화. 대체적으로 심장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아니면 뇌경색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시력이라든가 이런 화에 대한 건강 쪽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사주의 해자 축월인 분은 올해나 내년까지는 하락은 좀 불리하지요. 답답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경금은 여기 이제 축월인데 다시 신축년에 오게 되면은 묘지가 되지요. 물론 여기에서 목이 강하기 때문에 목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묘지에 목극토를 해서 일단은 묘지의 작용이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불리한 운이다. 해자 축월생. 사오미월생은 일단 올해나 내년까지는 그다지 불리할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건강상에 주의할 점. 두 번째는 육친관계, 자식이나 남편이나 이런 쪽. 그런데 오행이 중화되고 그 다음에 조가 맞으면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오행이 다 있죠. 목화토금수 오행을 다 갖추고 있죠. 그 다음에 다소 편중은 돼 있죠. 인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편중이 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업상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주는 실제적으로 이제 법조계통, 고위직 법조계통, 이제 법조계에서 고위직 공무원인데 이와 같이 축술형이 있거나 축술 및 사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조인이라든가 의사라든가 할인업이라든가 아니면 정치가라든가 이런 직업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액땜이라고 하죠. 업상대체는 이 축수령의 부작용이 그 직업,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 변호사라든가 이런 할인업에 종사함으로써 이 직업이 바로 이 축술형의 작용력을 최소한도로 줄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사주에서 이와 같이 진술충리가 2개 이상 있는 분은 2개, 3개, 4개 이렇게 있는 분은 신축년에 일단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송수라든가 가족건강이라든가 형제간의 분란이라든가 불화수라든가 이 부부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축수령이면 월지와 일지가 그 축수령을 짜면 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 자리죠. 월지는 가족, 형제, 부모 자리죠. 그래서 부모와 형제지간 여기에서 큰 불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특히 명절이나 제사나 이런 쪽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이사를 간다라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데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사주도 이제 개운법이 있습니다. 물론 액땜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개운법에 액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사주는 정해져 있고 운은 이렇게 신축년이 오게 되면 내가 사주를 바꿀 수 없지요. 대신에 개운은 할 수 있다. 개운. 일명 액땜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2월 4일이 내년 2월 4일이 입춘일이죠. 입춘일이 지나서 그러면 신축년이 되죠. 입춘일이 지나서 예를 들어 헌혈을 좀 한다라든가 이렇게 분리할 경우 축수령을 뗄 경우에는 헌혈을 좀 한다라든가 봄에 해야지. 2월 4일부터 양력 2월 4일부터 내년 3, 4월 2, 3, 4월 이때 헌혈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얼굴에 그 점을 뺀다라든가 주근깨, 기미를 뺀다라든가 어떤 피부과에 가서 그 외에도 쌍꺼풀 수술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몸에서 먼저 이렇게 그 간단한 시술을 하게 되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축수령이라든가 이런 액땜이 피를 먼저 본다라는 얘기죠. 그럼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큰 사건 사고에서 약간의 액땜, 개운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운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혹세무민이라는 부적을 쓴다라거나 아니면 구술한다라거나 이렇게 주술적인 거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해자축월생이나 아니면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은 일단 내년에 불리하니까 이럴 때는 이런 사주 명리 공부나 아니면 명상이나 아니면 요가나 아니면 필라테스라든가 이런 수행 공부, 기치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많이 쌓는 마음 공부를 이와 같은 사주도 마찬가지고 해자축월에 태어났거나 사주에 토가 많은 분은 내년까지는 일단 하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리한 사주는 언제 발복을 하느냐? 자, 2021년 여기까지는 불리하죠. 해자축까지는. 그러면 2022년 이민년부터 터닝 포인트. 일단 상승운으로 올라가게 되죠. 왜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정인격이면 재성이 용신이죠. 이게 재성이죠. 인묘진 재성운으로 가지요. 이게 억부용신입니다. 억부용신 운이 오지요. 경금일간에 재성운이 온다. 그러면 재극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운이지요.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불리하고 그 다음 2025년부터는 조후용신이 오죠. 여기는 조후용신이 오죠. 조후용신이면서 격국용신까지 오죠. 이게 격용이 되죠. 격국용신이 온다.
그러면 억부용신운이 오면 뭡니까? 금전운이 좋아지고 개인과 가정적으로 그 배우자의 관계라든가 자녀의 관계라든가 이게 여기부터 억부용신운에는 개인, 가정, 그 다음에 재물운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2024. 그 다음에 2025년부터는 억부용신과 조용신, 격국용신이 모두 오지. 천간의 을목은 억부용신이고 재성이니까. 이 관성은 정인격의 관인상생이 되니까 직장이나 사회나 집 바깥에 대외적으로 발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을 할 때 내년에 이사를 언제 가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사운이 어떻습니까? 언제? 내년에 2021년에 이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득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달에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축수를 짠다고 해서 이사를 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통변이다. 자, 내년에 1월, 4월 양력으로 1월, 4월, 7월, 10월 이 진술축미월만 피해주면 됩니다. 진술축미월은 다소 불리하지요. 왜? 이렇게 진술충, 진축파, 축수령 이렇게 토가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 이때 이사하게 되면 좀 불리하다. 그러면 내년 2월 4일부터 인월이지요. 경인월이지요. 인월, 묘월. 내년 2월 3월에 이사를 하면 아주 좋지. 2월 4일부터 4월 4일 사이에 봄에. 그 다음에 4월 진월은 빼고 4오미에서 4월이라든가 5월 양력으로 5월 6월이지요. 그러니까 내년 양력 2, 3월에 이사를 하든지 5, 6월에 이사를 하면 이 사주에서 조도 맞지요. 억부용신이면서 여기는 격국용신, 조용신이 모두 풀리면서 만일에 이 사주가 대운까지 목화로 흐르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축수령을 짠다고 이사 가면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통변이다. 자, 그러면 이분이 투자를 한다고 봐요. 자, 투자운은 어떨까요? 투자에 여러 가지가 있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경매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해외 주식도 있고, 금테크도 많죠. 어떤 투자를 어느 시기에 했을 때 가장 좋을까요? 자, 투자는 보겠습니다. 경금일간에 정인, 편인이죠. 그러면 토인성이 매우 강하다. 토인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은 부동산이 주식보다 낫다라는 얘기죠. 부동산이 주식보다 낫다. 왜? 주식이라는 것은 사주의 상관생재가 되면서 상관폐인이 되면서 상관합살이 되면 좋습니다. 여기는 상관합살이 아니라 식신이죠. 금수식신이죠.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하지요. 그 다음에 상관생재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토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땅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투자에는 길하다. 그런데 주의할 점. 축술형을 짤 때는 항상 양력 147 10월 달에는 계약을 간혹 이 인묘월이나 4, 5월 쪽으로 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축술이 인성끼리 축술을 짜게 되면 세입자가 바뀌거나 월세, 전세, 세입자가 바뀌거나 여기에서 그 계약을 할 때 이 정편인이 축술형을 자를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등기부등본도 정확히 떼어보고 이 압류나 근저당이 잡혔는가 안 잡혔는가 이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때 인묘월이나 4, 5월에 계약을 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만일에 이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가급적이면 내년에 신축년에 경금이 묘지에 오는 운이고 그 다음에 토다 매금이 되지요. 물론 목이 강하기 때문에 매금의 부작용은 약하지만은 그래도
경금, 신금은 매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신강신약보다도 매금인데 일단 토까지 또 오니까 내년에는 직장 이직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업장 오픈도 하지 말아라. 내년에는 사업장 오픈도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다가 올해와 내년은 사주 공부라든가 명상 공부라든가 수행 공부라든가 기치료라든가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이렇게 심신을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2022년부터 얼마나 좋습니까? 인묘진 사오미로 가는 이 아스팔트가 쫙 펼쳐지지요. 저때 직장을 옮기거나 오픈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픈을 해도 된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2022년부터는 서서히 기지개를 펴되 인묘진 경금이 날개를 다는 여기서 이제 묘지에서 벗어나서 을사년 여기가 이제 장생지지요. 장생지. 그래서 경금일간들은 인묘진부터 서서히 오픈을 시작해서 이 사오미로 가는 2025년 을사년, 2026년 병원년, 2027년 정미년, 2028년 무신년 이쪽에는 크게 발복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고 운영을 해도 되고 오픈을 해도 되고 사람은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흉치길 일단 흉한 것은 내년까지죠. 2021년까지 여기까지는 은인자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축술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오늘? 진술축 및 지장간의 여기가 축중 여기가 개수가 술중 정화 중기를 정계충을 하는 거, 정계충을 하는 거. 그러면 정화가 풀려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 사주의 정화, 화에 해당하는 건강, 거기에 대한 육친 이런 것을 부작용이 최소화되게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축술형, 축술 및 삼형살에서 부작용에서 방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토라는 것은 진술충미라는 것은 지장간을 자유자재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 명리에 사는 오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진술충미. 진술충미에서 물리가 터질 때까지 연구를 거듭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사항인데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족 사주 진로를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개인 한 명, 이 사주는 할인 이벤트에 해당이 안 되지만 제가 여기도 표기해 놨는데 가족 사주를 가족 4명, 가족 3명, 4명을 전부 이렇게 사주질로 상담, 전화 상담을 신청하시면 지금 신청자 순으로 50명까지 50% 할인 상담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마감되기 전에 50명 마감되기 전에 가족 사주, 가족 3명에서 4명까지 여기는 5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극심한 경기 침체로 심신이 힘든 시기에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21년 신축년의 축수령에 대한 신산 멘트의 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